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산의 명명법입니다. 산은 물에 용해되었을 때 수소 이온을 생성하는 물질입니다. 보면 HCl은 물에 녹게 되면 Cl-H3O 플러스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산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요거는 그쵸. 이렇게 녹게 되면 HCl은 이온화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수소와 다른 원소로 이루어진 이 성분, 두 가지 성분, 이게 두 가지 성분이에요. 산의 경우 수소 뒤에 산을 붙인다. 자, HF는 한국어로 이제 플루오린화 수소산인데 하이드로플로릭 액시드, 영어로 꼭 기억하고 있어요. 한국말보다는 영어로, 그렇죠? 대항되는 음이온은 플루오린화 이온, 플로라이드, 그렇죠? 플루오린이 중성 원소죠, 중성. 그러면 여기다가 INE가 ID로 바뀌어서 플로라이드, 그렇죠? 요거는 이게 왜 대응되는 음이온이냐면 HF가 물에 녹게 되면, 그렇죠? H3O 플러스 H 마이너스 돼서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응되는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Cl은 염화수소산, 염산인데 하이드로클로릭 액시드, 이거는 염화 이온. 클로라이드는 중성, 이온은 클로린, 이거 빼서 여기를 ID 고친 거예요. 브로민화 수소 HBr, 이거는 하이드로브로믹 액시드, 그리고 브로민화 이온, 브로마이드, 그렇죠? 브로민 대신에 INE 대신에 ID 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HI, 아이오딘화 수소산, 하이드로 아이오딕 액시드, I 마이너스, 아이오딘화 이온, 아이오다이드, 그렇죠? 이게 아이오딘인데 아이오딘 또 안 나오네. 잠깐만요. 자, 뭐 이건 계속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오딘에서 INE 빼고 ID 넣어서 아이오다이드, 그렇죠? HCn은 사이안화수소,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부르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하이드로는 H라고 뜻이고 시아닉 액시드, 시아닉은 CN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이드로 시아닉 액시드, CN 마이너스 사이안화 이온, 그렇죠? 사이나이드, 그렇죠? 영어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황화수소는 하이드로 설퍼릭 액시드, 그렇죠? 이거는 황화이온, 설파이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이렇게 아셔야 나중에 좀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의 명명법이 있는데 수소, 산소 및 다른 원소, 그러니까 중심 원소를 포함한 산소단, 옥소 액시드라고 해요. 옥소 액시드. 그러니까 화학식은 수소, 중심 원소, 산소. 이게 표기하는데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수소, 중심 원소, 산소, 이게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원자는 같지만 산소 원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산소단, 그렇죠? 중심 원자는 같지만 산소 원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산소단, 그렇죠?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으로는 HClO3, 그렇죠? 요거를 기준으로, 그렇죠? 이게 염소산,
클로릭 액시드라고 하는 클로릭 액시드. 그래서 요것보다 여기에 있는 산소가 하나 더 많으면 과염소산, 즉 클로릭 액시드 앞에다 펄가 뭐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영어로 뭐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앞에다 이제 과 뒤에 산 이렇게 붙이고 앞에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펄릭 액시드, 퍼클로릭 액시드. 그리고 산소 원자 한 개를 제거할 때 요거에서 한 개를 제거하면 두 개죠. 그때는 아염소산, 클로로스 액시드. 그렇죠? 요게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뭐뭐산으로부터 산소 원자 두 개를 제거할 때 하이포와 산 HClO, 그죠? HClO3인데 산소 두 개를 제거해서 HClO. 하이포와 염소산 하이포클로스 액시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쭉쭉쭉 외우지 말고 이 기준으로 하나가 없으면 뒤에다가 클로릭 액시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없으면 하이포클로릭 액시드. 그쵸? 여기서 하나가 더 없으면 앞에다 하이포 붙인다고. 그렇죠?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그렇죠? 여기서 산소가 하나 더 있으면 앞에다가 퍼 붙인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외우지 말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외우라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제 자, 그다음에 산소산의 음이온의 명번법. 그렇죠? 요 H2CO3. 그렇죠? 탄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수소가 어떻게 떨어지면 탄산이온, 카보네이트. 산에서 모든 수소 이온을 제거하면 음이온의 끝은 산이온. 여기 탄산이거든요. 그래서 산이온. 끝에다 AT 붙이면 돼요. 그리고 아번모산에서 모든 수소 이온을 제거하면 음이온 끝은 아번모산 이온 IT. 그쵸? 근데 내가 생각해도 영어로 배우는 게 더 명확해요. 그쵸? 이거 한국어로 외워도 나중에 거의 써먹을 데가 없어요. 대부분 다 뭐 학회 가든 뭐 어디 우리 또 유기화학에서 얘기하고 뭐하고 얘기하고 다 그런 거에서는 다 이렇게 영어로 다 이렇게 나오니까 영어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음이온에서 전부가 아닌 일부 수소가 되었다면 음이온의 이름에 수소이온의 수를 나타낸다. 그렇죠? 요게 음이온이에요. 다 음이온인데 여기 있죠? 이가 마이너스인데 이 수소 개수를 나타낸 거예요. 다이가 두 개죠. 하이드로겐 이건 하이드로겐을 H라고 하죠. 다이 H 두 개 있는 포스페이트, 그렇죠? 근데 한국어로 말하면 또 인산 이수소 이온. 너무 어려워. 이걸로 하면 명확하잖아요. 다이 하이드로겐 포스페이트. 그리고 HPO4 이가 마이너스는 하이드로겐. 앞에다가 하이드로겐 하나 쓰는 건데 모노라고 안 쓴다고 했죠? 하이드로겐 포스페이트. 그죠? 이거는 인산 수소 이온. PO4 3가 마이너스는 포스페이트. 그죠? 포스페이트. 자, 그죠? 이것도 잘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제 산소산과 산소산 음이온의 명명법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았네요. 그죠? 산소산 모든 H 플러스를 제거하면 산소산 음이온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한번 쭉 머릿속에서 좀 이렇게 해서 잘 알고 계세요. 여기도 이제
이 한국말보다는 영어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마 좀 더 명확할 거예요. 어떤 논리적인 흐름도 더 괜찮고. 잘 알고 계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29번은 뭐 밑에 풀이도 나왔고 이것도 명명법이니까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염기의 명명법. 염기는 물에 용해되었을 때 수산화이온을 생성하는 물질이다. 수산화이온, 그렇죠? 여기 NaOH는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 요거를 내죠. 그래서 염기라고 해요. 그다음에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그렇죠? 얘는 KOH.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포타슘 KOH는 K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렇죠? 그다음에 바리움 하이드록사이드. 이거는 바리움 OH2는 이건 물에 용해되면 이것도 안 나오네. BA 이가 플러스 OH 마이너스. BA 이가 플러스 OH 마이너스. 여기서는 OH가 두 개죠. 이렇게 되고, 그렇죠? 하지만은 요것도 염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많이 들어오는 거지?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응,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응? 화장실에 지금은 화장실이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께서 매일 해주셔가지고 암모니아 냄새가 안 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암모니아 냄새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왜 염기냐? 왜 염기냐면 얘는 물에 있는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요, 이렇게 뺏을 수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NH4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OH 마이너스를 내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염기라고 해요. 맞죠? 좀 깊게 들어가면 N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비공유 전자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 자리에 가지고 배위결합을 해요. 배위결합.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요. 영어로. 배위결합. 나중에 유기학에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일반학에서 뒷부분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배위결합. 얘는 지금 전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 전자를 100% 제공해주고 얘가 딱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정사면체거든요. 정사면체. 그래서 얘는 H 플러스를 결합해서 이렇게 되는 게 좀 더 안정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있는 H 플러스를 뺏어다가 자기는 암모늄 이온이 되고 그 물은 H를 뺏겨서 OH 마이너스가 돼서 얘는 결과적으로 OH 마이너스를 내놓는다. 그래갖고 얘는 염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진짜 유기학 시간에나 좀 뒷부분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이런 것들도 지금 한번 얘기를 하면 나중에 말할 때 좀 더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김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이번 일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진짜로 일반학 기초를 잘 다져가지고 나중에 전공 공부할 때도 일반학을 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간단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한 장 한 장에서 뭔가 의미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의실에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그 전달력이 좀 더 좋았을 건데 일단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물의 명명법입니다. 수산화물, 특정 개수의 물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그냥 물 분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열하여 물 분자를 떼어낸 것은 무수물. 이게 또 한국말하면 또 이렇게 어려워. 그렇죠. 없다. 그렇죠. 하이드로스 물 이렇게 하면 명확하잖아요. 무수물 이게 뭐야? 언하이드로스 물 분자가 없는 거. 그렇죠. BaCl2, 2H2 물 분자 2개. 바리움 클로라이드 다이하이드로에이트 여기 물이 2개 물이 2개 그죠? 바리움 클로라이드. 그다음에 LiClH2O 리튬 클로라이드. 그다음에 모노하이드레이트 그죠? 그다음에 NgSO4 물이 7개. 이거는 망그네슘 설페이트 헵타 이게 7이란 말이에요. 7 헵타. 나중에 배울 건데 모노 다이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옥타 노나 데카 1, 2, 3, 4, 5, 6, 7, 8, 9 맞나? 맞죠? 1, 2, 3, 4, 5, 6 헵타 빼면 헵타 여기 7이고 옥타가 8이고 노나가 9고 얘가 10인데 그죠? 여기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오네. 네, 아무튼 네.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SrNO3 2 4H2O 스트론튬 나이트레이트 테트라 하이드레이트가 4개다.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네. 아이고, 자 봅시다. 여기는 이제 유기화합물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유기화학이 뭐다? 유기화학은 오거닉 케미스트리라고 해요. 이게 탄소화합물을 다루는 화학의 한 분야예요. 탄소화합물, 탄소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탄화수소 이게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만을 포함하는 화합물. 요거죠. 메테인. 이 검정색이 C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H. 그렇죠? 메테인.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알케인이라고 알카인이라고 하는데 알케인. 아마 고등학교 때 화학 2를 배웠으면 이게 되게 친숙할 건데 알케인은 분자식이 CnHen 플러스이죠. 그렇죠? 그래서 N이 1이면 메테인, 그렇죠? N이 2면 에테인, 그렇죠? 쭈쭈쭈 하는 거죠. 이거 배웠죠? 그러면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부테인 이게 이제 C가 4개, 그렇죠? 펜테인, 헥세인 6개, 헵테인 7개, 옥테인 8개, 노네인 9개, 데케인 10개, 그렇죠? 여기 이제 긴 사슬이에요. 긴 사슬. C 그걸 보면 이렇게 분자식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이게 긴 사슬이라서 H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공간으로 돼서 근데 프로페인은
왜 보면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꺾여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쭉 이렇게 꺾여 있죠. 쭉 안 펴지고. 이런 거는 이제 결합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유기화학 시간이나 해서 그때 좀 배우세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유기화합물의 소개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이제 2장이 끝났기 때문에 과제를 할게요. 2.7, 2.11, 2.1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죠? 16개. 좀 문제가 많죠? 근데 뭐 앞전에 연습 문제 중에서 1장 연습 문제 중에서 그렇죠? 제가 학생들이랑 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과제는 다 잘한 것 같은데 그 단위 환산해서 조금 이런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연습 문제 몇 번인지는 제가 잊어먹었는데 28.3 마이크로그램을 그다음에 이거를 파운드로 바꾸는 거예요. 파운드로. 이걸 할 때 그냥 28.3 미리 마이크로그램면 그램으로 이렇게 바꾸고 하면 뭐냐? 2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램 하고 그다음에 28.10 마이너스 그램은 파운드로 바꾸려면 1파운드가 453.6g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6.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 8승 뭐 이렇게다. 6.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렇죠? 답은 맞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답은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고 이걸 체계화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28.3 마이크로그램. 그렇죠? 그러면 자 보죠. 이제 마이크로그램 그램을 바꿔야 되죠. 그러면 1g은 그쵸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램이죠. 6승 마이크로그램이죠. 그쵸? 그쵸? 그러면 앞에 있는 단위가 이렇게 소거되게 이렇게 식을 이렇게 쭉 써줘요. 그다음에 1파운드는 453.6g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앞에 그램 이렇게 제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답 해가지고 6.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파운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메일로 어떤 학생이 물어보긴 했는데 그 학생을 겨냥해서 하는 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이제 화공양론이라는 시간에서 이제 이런 식을 이용해서 단위원선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반화학 때 이렇게 계산 문제 할 때 꼭 이렇게 환산인자를 꼭 이렇게 써줘가지고 이렇게 제거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또 다시 배워야 돼요. 그때 가면 또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줘요. 환산인자를 꼭 이렇게 체계적으로 써서 앞에 단위가 이렇게 제거되도록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요거를 1파운드는 453.6g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그램이 안 없었잖아요. 그럼 그럼 그램이 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꼭 앞에 단위를 소거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마 이 문제도 분명히 단위 계산하는 게 꼭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 이렇게 지금은 어려워도 몇 번씩 해보면 많이 익숙해져도 괜찮은 거니까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이 16개 문제 연습 문제에서 학습 노트에 직접 손으로 쓰고 그다음에 스캔해서
아마 제가 그 공지사항에 V 플랫은 안드로이드에서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 이 AF 용지가 그 카메라에 꽉 차게 나오게 하고 가능하면 좀 정성껏 찍어주세요. 알겠죠? 이 종이를 바닥에 평평히 핀 다음에 그때 위에서 딱 찍어서 그렇죠? 그래서 찍어보고 한 번씩 다 확인해보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